여보세요?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나도 잠시만요. 근데 제가 오늘은 칩을 너무너무 귀찮아서 안 치웠어요. 그래야지 더 잘 보여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그럼 쭉 다시 보여주세요. 일단은 제가 CCTV를 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그냥 계속 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집에 없는 시간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자는 시간에 자꾸 CCTV가 달려있는 곳은 다 움직임이 다 있더라고요. 맞아요. 어저께 제가 집에 없었어요.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네네. 이따가 같이 볼 거예요. 아이 방에서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불 켜지는 것처럼. 다 막혀있네? 그러네. 네, 지금 저기 창문이 있는데 블라인드를 설치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가 이 방에를 못 들어와요. 무섭다. 아이방 뒤 창문이 어디죠? 그냥 바깥이에요. 그냥 바깥이고 제가 며칠 전에 고실에 앉아있는데 발에 동상 걸리겠다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물론 뭔가 느껴지는 건 저한테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무당이 그래요? 아니니까 일반 사람이잖아요. 네. 느껴지는 건 지금도 여전히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찬 기운이 계속 나오고 있다. 저거는 의심해 볼 만해요. 왜냐면 CCTV를 저희가 잠깐 봤을 때 저쪽에서 뭔가 이상한 현상들이 포착된 상태에서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그거거든요. 들어갈 때 몸이 아프냐, 머리가 아프냐, 아니면 무엇을 받느냐, 온도가 어떠냐. 한기라는 게 입김이 나올 정도의 한기인가요? 여기 소파에 앉아서 있으면 한 번씩 되게 너무 많이 추웠는데 좀 며칠 전에는 진짜 이러다가 발 동상 걸리겠다 이러면 그때 너무너무 추웠어요. 그거는 확실히 그거는 움직임이 보면 저희 애방, 주방, 거실, 현관 이렇게 다 잡혀 있어요. 여기 사신 지 얼마 안 됐는데. 4개월인가? 네, 맞아 4개월이다. 말에 이사 그때 왔더라고요. 다 4개월이었구나. 근데 아까 저 CCTV 현상을 보니까 제가 있긴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니 그게 어려운 거야. 저 집이 신축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오래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CCTV도 설치를 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에너지를 지금 뿜고 다닐 정도의 현상이 나왔으면은 그 현상 있잖아. 폴더가이스트 현상. 에너지를 뿜는 현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 다른 현상은 없는데 이 진짜 중점의 현상만 나타나는 거잖아요. 소리 나고 하는 건 있었는데 그냥 제가 예사로 그냥 받아들였고요. 또 소파에 앉아 있으면 자꾸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주방 쪽으로 자꾸 쳐다보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8살 됐어요. 초등학교? 네. 여자애도 있어요. 그죠. 여자 아이는 몇 살이에요? 7살. 연년생이네. 그럼 장난감 같은 건 없죠? 그냥 네, 저는 집에 막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웬만하면 다 버리거든요. 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진짜 이게 머리가 아프네. 그러니까 그거요. 증상은 맞는데. 증상은 맞아. 근데 센 아이 같지는 않고 근데 기운은 되게 센 거예요. 저 정도면. 그렇지. 한기가 나올 정도면 사람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일단 아이가 저 방 못 들어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좀 아이가 겁에 질려서 그럴 확률이 높고. 너 거기서 하룻밤 자고 와. 저희 가서. 에? 저희 가서 하룻밤 자고 와. 쟤랑요? 형이 저기다가 CCTV 달아줄게. 혹시 그러면은 저희 진또가 거기서 좀 자고 가도 되나요? 자고 그 다음날 알아서 가시면 돼요. 알아서 가시면. 뭐가 그렇게 풀이하세요? 집에 돈 없어요? 돈은 있는데 못 찾으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쟤한테? 저한테. 방갈이 하자. 이거는 그런 게 있잖아요. 촛불이 혼자 꺼졌어. 진짜 우풍일 수도 있고. 근데 귀신일 수도 있는 거죠. 촛불을 켜놨는데. 그쵸. 근데 이런 현상은 맞아. 불이 꺼진다는 게 귀신이 껐을 수도 있지. 이게 현상이 맞는데 일단 우리가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물음표가 그러니까 많이 떠 있어 지금. 많이 떠 있어. 근데 그게 밝아진 게 불이 켜진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거기 주소를 로드맵으로 봐야 돼요. 몇 층이세요? 2층? 1층이요. 거봐 1층이잖아. 불빛이 들어오는 게 그게 바깥쪽이 거기 창문 바깥쪽에서 차 불빛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맞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네. 존재할 수도 있는 거라서 그걸 딱히 불빛이 뭔가 모니터가 켜지거나 이렇게 했다고 장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계속 물음표가 떠 있는 거예요. 계속. 근데 제가 손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혹시 누나가 몇 살이죠? 아,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래요? 그쵸. 누나가 저보다 나이 많잖아요. 나도 아파요. 아플 수도 있어. 저도 아파요. 저 86인데 업다운. 알겠어요. 그래서 오실까요? 일단은 네. CCTV 보고 다시 전화 줄게요. 네, 알겠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 CCTV 좀 볼게요. 이게 이제 밝은 색에서 네. 이게 색깔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는 불이 밝은 상태에서 이제 갑자기 적외선 모드로 바뀌는 부분이거든. 이거는 이제 햇빛이 내려가고 있을 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벌써 적외선 모드지만 빛이 들어올 구간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일찍 적외선 모드로 바뀐 거고, 여기는 햇빛이 들어오다가 이제 어두워지니까 적외선 모드로 바뀐 자동으로 거고, 바뀐 자동으로 거고. 바뀐 거고, 그거를 움직임으로 포착을 해. 그거를. 여기서 불이 켜졌다. 저거? 여기 보면은 지금 계속 눌러서 보여주는데, 여기 부분이 불이 켜졌는데 빨라. 근데 이렇게 불이 켜져요. 그러니까 불이 켜져. 여기 부분이 원래 꺼져 있어요. 지금 이건 확대본이고 딱 켜져요.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시간대 보잖아요, 형. 지금 저 방에서 적외선 나오고 여기 있는 CCTV를 보신 것 같아요. 맞아. 그러면 저 방에서 꺼지면서 그 불빛이 들어왔을 수도 그치. 있죠. 그쵸? 아니 그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보자분께서 지금 이거를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적외선으로 바뀌잖아요. 여기 지금 바로 1프레임 지나가면 바로 적외선으로 바뀌거든요. 이거를 움직임 감지를 해요, CCTV는. 이렇게 바로. 그러면서 이 적외선 불빛이 나와요. 그러니까 태양 불빛이 켜지는 게 아니라 이 CCTV 자체에 적외선 불빛이 쫙 켜져. 이렇게 적외선 불빛이 탁 켜지는 시점이거든요. 그 저절로 카메라가 바뀌면서. 그지. 보면은 이해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색감이 틀려요. 색감이. 전체적으로 밝아진 거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 모드 들어가면서 얘도 적외선으로 빠진 거, 적외선 불빛이 켜지면서 밝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둘 수 있습니다. 현상으로만 보면 정말로 그 말만 들으면 정말 귀신이 나오거나 뭐 이런 현상은 맞는 건데, 오해할 수도 있고 당연히 겁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치, 아이까지 그랬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 물음표가 계속 있었던.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방 봤을 때는 되게 생각보다, 내가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저 생각보다 그렇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그게 머릿속에 있는데, 제보자님의 현상만 보자면 있어. 있는데 좀 세네. 있는데 세고 뭐 이런 거. 다른 현상이 나와줘야 되는데 우리가 또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집 가서. 내가 볼 땐 제보자분이 지금 민감해. 지금 되게 예민한 상태야. 또 우리의 감 때문에, 우리가 단지 프로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제보자의 말을 묵살할 수는 없거든. 그건 프로의 자세가 아니야. 조그만한 것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도 맞아. 그러니까 네가 자고 와. 누구야? 네가. 보내죠 뭐지. 그렇지. 근데 애들이 좀 그 시기 때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 그건 맞죠. 근데 우리가 가면 더 무서워할 수도 있어. 엄마 왜 저기 귀신 있대? 이러면서 맞아. 더 무서워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린 나이 때는 나이트 테러라는 게 좀 있어요. 나이트 테러가 뭐냐면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보지 않았지만 본 것처럼 본 것 같은 그런 심리학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울고 무서워하고 뭔가 아저씨를 봤다고 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일단은 보톡을 한번 걸어보자. 네. 여보세요? 네. 제 얘기 잘 들리시죠? 저희가 회의를 다 끝냈어요. 네. 얘기하세요. 그래요. 뭐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초라뇨. 알고 있었어요. 알고 계셨는데. 알고 있었어요? 이보세요. 아니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그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저희가 가는 게 맞는 거긴 한데,
다른 생각을 할까봐. 어머 진짜 귀신 있어. 그러니까 반대로 더 겁에 질릴 수도 있어서 저희가 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무조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없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근데 조금 더 증거를 수집을 해서 저희한테 제공을 할 시에는 저희가 그 정말로 호텔권까지 끊어서 보내드리고 저희가 거기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생하세요. 네, 고생하셨어요.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보세요? 제 거 방송 좀 꺼주세요. 네. 어디부터 보여드려요? 집을 소개해주세요. 그냥 저희가 이제 집 보러 온 사람이에요. 네. 여기는 옷방이고요. 네. 우리 거 청소를 안 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깨끗하죠 뭐. 이게 현관이고요. 네네, 현관. 이거 거실. 네. 그 손톱 좀 치워주실래요? 네. 영웅님이신가요? 네. here. 이게 제가 거의 주로 사용하는 데고요. 네네. 3일 전에 입양한 우리 강아지. 유기견이었나요? 네. 좋은 일 하신다 이분. 우리 딸방. 미용을 하시네. 따님이 미용을 하시네요. 네. 미용학교 다녀요 지금. 누워 지금 계시나? 도망갔어요. 근데 이분이 화장실. 화장실. 네. 우리 막내 자는 방. 어머님 방은 어디예요? 저는 거실에서 자요. 자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막내? 아니, 어머님 아니세요? 맞아요. 네, 어머님 목소리가 근데 되게 앳돼 보여. 아니, 자네? 네, 그 잔다이거. 자는데 불 켜신 거예요, 지금? 아니, 그 아이가 자고 있어요. 네. 자네. 아기가 자는, 네, 일단 꺼주세요, 애기 자게.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우리 이 집 강한 집이야. 한번 잠들면. 죄송한데 이 집에 귀신이 있어도 사실상 뭐 별 탈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제가 그때 한번 톡으로 말씀드렸는데 여기 주방이고요. 네. 그때 거기 같이 컨텐츠 하셨던 그분이 제 점사를 봐주셨거든요. 누구요? 화련쌤이요? 아니요. 그 신월당? 신월당 쌤. 네. 네네네. 근데 그분이 봐주셨거든요. 네네. 뭘 하셔요? 그리고 제가 가위를 많이 눌리거든요. 거실에서 주무시잖아요. 저 방으로 안방에서 잘 때 더 심하게 눌려가지고 거실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네. 여기 베란다. 베란다는 거의 포장마차네요. 되게 감성적이다. 이거 되게 재밌다. 좋다. 네, 되게 감성적. 진짜 좋다. 나 저런 집 갖고 싶은데 못 가죠. 그렇죠. 근데 여기 거제도라서 바람이 많이 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어제 아빠 제사 끝냈거든요. 저 밤에. 근데 저도 가끔 이렇게 보면 까만 걸 되게 자주 봐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동시에 같이 저거 뭐지 이럴 때도 많고. 거기 한번 보여주세요. 네. 좀 약간 살짝 많이 끊긴다. 네. 다른 분들은 뭐 한 3명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천천히 좀 돌려주세요. 저희가 지금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어가지고 천천히 방 한 군데만 거실 쪽만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예, 거기 서 계세요. 잠시만요. 거기서 좀 보겠습니다. 식당 하셨어요? 아니요, 이거 신랑이 술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집안. 그러니까 술이랑 먹는 거에 진심인. 강아지 나가기 싫어서. 근데 귀신이 여기 셋이나 있다고? 어디요? 아니 어디요래? 아니 여기 셋이나 있다고요? 네. 항상 듣는 얘기는 처녀 귀신, 그리고 우리 아빠, 그리고 애기. 저는 뭐 소신 있게 말씀드리면 안 좋은 그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주무시는데도 제가 볼 때는 북쪽으로 머리 두고 주무시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네, 그죠. 지금 방향도 지방 구조 자체가 그렇게 썩 나쁜 그런 게 없어요. 다 근데 영웅님이네. 남편분이 좀 질투 안 하세요? 같이 없어요. 서울에 계세요. 그리고 제가 신내림을 한번 받았었어요. 네네. 받았다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만 이제 접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귀에 뭐 이렇게 막 쫑알쫑알거리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잘 때. 그 소리에 거의 하루에 1시간에 한 번씩 깨거든요. 그냥 그거죠. 집에 있는 귀신이 아니라 이제 조상기랑 네. 그냥 이제 이거는 제보자분한테 영향이 있는 거라서 집의 문제는 네, 아니에요. 집의 문제는 아니죠. 아 근데 저도 제가 집 구조나 막 이런 거 봤을 때 되게 밝고 되게 좀 에너지가 되게 좋아. 생동감이 좀 맞아요? 있는 집이야. 예, 오히려 진짜요? 네. 집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이제 가족 간의 그런 동선. 동선. 그러니까 어머님이 거실로 자리를 잡긴 했지만은 거실에서 모든 아이들을 다 볼 수 있는 시야 관점 안에 그쵸, 있단 그쵸. 말이야. 그게 왜냐면 저희 딸이요. 한 3년 전부터 그렇게 죽으려고 막 자살 시도를 많이 해서 감시 차원에서 제가 거실로 나간 거거든요. 같이 주무실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 딸이 하긴 이제 딸이니까 되게 19살이니까. 힘들겠다 그런 거는. 지금 한창 19살이니까 싫어해요. 같이 자는 저라도 엄마하고 같이 자는 건 되게 그 나이 때면 아니면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따님분 그 좀 그런 안 좋은 그런 걸 좀 많이 겪었잖아요. 네. 그거를 집안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집이 아니고 저희 집안. 그러니까 아 집안. 어. 근데 이 집안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저가 아버지가 스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스님이셨고 저희 할머니가 또 그걸 하셨다고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잠을 저는 거의 한 심할 때는 일주일에 한 시간도 못 자는 것 같아요. 아까 이게 일단은 제보자분이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네네네. 얘기했듯이 신내림을 받았다가 그 사정상으로 이제 뭐 태손굿을 하신 거죠. 네네네. 태손굿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느 정도 네. 그 기운이 확 눌린 게 아니잖아요. 태송을 하셨는데, 그쵸? 그건 알고 눌린 계시죠. 거. 그거 알고 계시죠. 네네네. 그리고 뭐 귀신들이 있다고 당연히 조상끼는 있을 거고 태송이 제대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또 네. 다른 귀신도 있다는 거는 원래 사주가 타고나면 붙어와요.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따님이 19살이고 사춘기인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 내림이 간다는 것들은 아셔야 돼요. 왜냐면 뭐 할머니도 받으셨다는 것도 알고 그 네네. 할아버지가 스님이셨다고 했고 그러면 친가랑 외가가 이 뜻이 뭐냐면 스님 집안에 신줄 있는 집안이에요. 네. 보통 집안은 아니에요. 이게 태송한다고 되는 것도 아닐 거고 분명히. 그러니까 이 현상들은 집안 내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집의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원래 붙어 다니는 사주를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붙어올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제보자분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근데 요즘 들어서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쵸.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제보자분도 심해질 테지만 제일 걱정인 건 따님이에요. 따님. 그래서 저희가 여기로 내려온 거거든요. 수원에 살다가. 아무래도 여기는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이제 활동하는 영역이 적거든요. 인프라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로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다시 올라가야 돼요. 내년에 이제 강남으로 취업을 가니까. 취업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고민이고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렵지. 아 근데 이게 집안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집 그 문제는 좀 아니에요. 더 깊숙하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네, 집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나쁘지 않은 장소 있다라고. 네, 저도 이 집이 괜찮아요. 좋은데 요 근래 들어서 점점 심해지더라고. 근데 아버지 어제 제사였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인데 제가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제가 10년 넘게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꼭 아빠 제사 때쯤 되면 더 심한 것 같아요. 제보자분 네, 업단지 있으세요? 아니 없어요. 왜 없으세요? 그거를 제가 그 신어머니 아버지를 좀 잘못 만났어요. 근데 태송굿 하시면은 마지막에 그 처리를요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셔가지고 그 뒤로 내가 더 힘들어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요. 네. 제 업단지를 다시 모시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무속 네. 쪽은 제가 잘 모르는데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왜냐면 이거 이게 하고. 그 신을 모시든 안 모시든 떠나서 한 분은 네. 모시고 와야 돼요. 왜냐면 신을 받았던 분인데 업단지가 네. 없다는 거는 온갖 귀신들 이게 서열이고 뭐고 이게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이게 네. 제가 무속인으로서 소견을 내면 위험해요. 나중에. 시간이 그쵸. 가면 갈수록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업단지라도 모셔놓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사후 관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뭐라든 간에. 그래서 가정에 풍파가 좀 있고. 네, 그래서 이게 풍파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요. 따님도 뭐 19살 취업 문제 스트레스가 엄청 받을 수는 있지만 네. 집안 내력이 따님한테 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자꾸 헛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제보자님 아시는데 이거 알면은 이거를 고민하고 계시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이게 단순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항상. 이런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시잖아요 방법은. 네, 저도 뭐를 해야 되겠다라고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다 다르니까. 그쵸. 그러면 제가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그 퇴송을 하신 거니까 한 번만 더 그 정리를 하고 한 분만 업단지를 모셔놓으세요 집에. 그거는 이제 무속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 닦아놓고 업 한 분을 이제 해가지고 집안을 좀 자정시켜 놓는 거라 그건 좀 필수예요. 그것만 하시면 좀 진짜 평화로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찾아뵈야 되나요? 그거는 뭐 그 제보자분의 그 마음이지만은 그 저희가 항상 저희 손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거든요. 저도 뭐 진또한테 네가 해 아니면 하늘쌤한테 네가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제보자님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업단지를 모신다는 것 자체가 이게 행사가 좀 큰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왜냐면은 조상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공짜나 뭐 이런 거 자체가 안 돼. 제가 부탁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누구한테 해라 이거는 좀 그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게 맞고 저희한테 맡기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내가 여기서 끼어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리 수술을 하고 서울에서 내려온 지가 며칠 안 됐거든요. 무릎 수술을 하고 그래서 서울을 다시 올라갈 건데 그때쯤 돼서 한번 연락을 드려도 될까요? 뭐 그거는 자유입니다. 예, 그거는 자유입니다. 그때쯤 연락을 한번 드릴게요. 그 용궁도령이라고 있어요. 그 청량리. 아니 저기 진또님 계시잖아요. 그게 저예요. 그래요? 제가 용궁도령이에요. 네. 무속인 쪽에서 제 이름은 용궁도령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꼭 해야 된다 이게 그 범위를 벗어나서 제가 느끼기 때문에 저도 이제 유종임이는 너무 여쭤보는 분마다 다 다르니까 말이.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개인의 믿음밖에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게 막 여러 사람을 듣다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진짜로. 그렇죠. 혹시 그 여기서 손님이잖아.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거래 고객님이고. 저요? 그러면 아니 제가 그 고객님이 되시면 네. 혹시 뭐 30% DC? 그 네가 제대로 해줘야지. 하고는 욕 안 먹겠고. 40%? 에? 그쵸. 맞아? 40%? 그쵸. 아니면 뭐 서비스? 서비스. 뭐 뭔가 이제 그 어깨 마사지라든가 이런 거. 아니요, 손톱 해드릴게요. 손톱 짧아요.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일단 생각 잘 하시고 올라갈 때 한번 연락을 드릴게요. 네네. 근데 진짜 진지하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간단한 문제는 저는 아니에요. 오랫동안 생각한 거라서. 네네네, 그죠.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진또도 원래 손님 이렇게 안 받아요. 네. 제가 얘기했던 게 있어가지고. 네, 저도 별로 딱 신조가 있어서. 근데 이제 어차피 저희하고 연이 됐다는 거는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애들 신학기 좀 정리 좀 해놓고 올라갈 때쯤 연락 한번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